복지부는 지금 과장님 계시다고 하셨나요? 예. 그 과장님께는 건의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메르스특위 당내에서도 신상진 위원장님께서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었는데요. 병원 내 감염, 병원 간 감염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병원 내 감염이라 함은 병원에서 어떤 감염원이 새로 생겼다기보다는 환자가 응급실이나 외래 처음 와서 섞이면서 감염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중심으로 지금 외래 선별진료소를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외래 선별진료소를 만든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 간 정보 공유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6월 6일자 밤에 개통이 돼서 6월 7일부터 월요일부터 이제 시작이 됐는데 의료기관 간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국민 건보공단에 마련이 된 거죠. 근데 그 건보공단 시스템을 이용하기가 어려워서 건강심사평가원의 DUR 시스템을 이용해달라 뭐 이런 민원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가능해졌나요? 가능해졌는지 확인해 주세요. 메르스 포털 사이트에는 건보공단과 심평원 사이트를 다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나왔는데 항상 보도는 됐는데 현장에서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도 건보공단에서만 의료기관 간 정보 공유가 가능한지 또 의료기관에서 실제 환자 보다가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심평원 DUR 사이트까지 연결이 됐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가능하다면 빨리 해서 환자를 바로 확인해서 환자에게도 불편함이 없고 감염도 막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외래 선별진료소 잘 이용되고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병원에 입원할 수 있는 병원.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는데 명확한 답변 못 들었습니다. 지역에 거점 병원이 있고 중앙의 국립의료원이 중앙 거점 병원으로 지정이 됐잖아요. 근데 중앙의 국립의료원은 병동과 병상을 다 비우고 메르스 환자를 보겠다고 하셨습니다. 원장님이 나서셔서. 의도는 좋으나 거기 기존에 있었던 환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다른 병원으로 이동이 됐는지 아직 남아있는지 공간이 얼마나 되는지 국립의료원 상황 일단 알아봐 주시고요. 서면으로 안 주셔도 되니까 구두로라도 연락 좀 주십시오. 그래서 필요하다면 제가 피드백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거점 병원도 지역 민간 병원으로 중심이 되어 있지만 음압병상이 그다지 여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음압병상이 실시간으로 상황이 공유되고 있는지 질병관리본부는 준비는 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항상 원칙적인 기준과 현장에서 공유와는 전혀 다른 것 같습니다. 지금 공유된다고 말씀하시면 현장에서는 한 열흘쯤 후에 공유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예. 나중에 구두로라도 답변 주세요. 확인해서. 예. 이거 특위 끝나고라도 나중에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교육부, 휴업 내지는 휴교 지침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사실 휴업이나 휴교 지침이 그간에 없었던 것은 아니잖아요. 네. 제가 신종플루 때 또 의협의 주무이사로서 1년 정도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 그때는 학교 내 확산이 많아서 휴업과 휴교가 굉장히 메인 이슈였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학생이 신종플루에 걸리면 학생들에게 확산시키지 않는 방법은 세 가지잖아요. 감염된 아이가 등교를 안 하면 되죠. 그죠? 네. 그래서 등교를 정지시키거나 아니면 한 학교만 휴업을 하거나 아니면 그 지역 내 학교를 전체 휴업을 하거나 아니면 세 번째 전국적인 휴교를 하거나 그거죠. 네. 그래서 법이 학교보건법, 초중등교육법 해서 법 세 가지에 다 나와 있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신종플루와 같은 또 메르스와 같은 전염병이 있을 때 원칙이 있거든요. 그죠? 네. 관심 주의 때는 전면적인 휴업을 하지 않습니다. 네. 경계가 됐을 때 휴업을 하고 심각이 됐을 때 전국적인 휴교를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휴업은 학생만 안 나오는 거고 교사는 나오고 행정적인 거 집행이 되는 거고 그죠? 휴교는 전면적인 걸 하는 거고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지침에 의한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존에. 그리고 또 휴업일 때는 이제 교육청에서 명할 수가 있고 휴교일 때는 교육부가 할 수 있고 근데 기존에 시스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고 복지부는 심각으로 올렸다 그러고 경계나 심각으로 올려서 그런지 모르지만 교육부는 또 워낙 부모님들의 걱정이 많으시니까 지역별로 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확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보면은 그 시스템마저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라도 좀 교육부와 복지부와 아니면 뭐 총리나 부총리 산하의 부처장관 회의에서 일관된 목소리로 나오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는 그 메르스는 19세 이하 발병은 2%나 3%를 넘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학교에서 확산될 가능성은 적으나 다만 학부모님들의 불안이나 선제적 대응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으니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고려를 할 수는 있겠다. 근데 이 전면적 휴업이나 휴교가 국민의 불안을 더 조장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안심 방안을 마련하면서 이거를 좀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예, 문정민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말씀하신 상황에 따라서 하는 부분인데요. 지금 초중등 교육법과 시행령에 의하면 그건 상관없이 학교장이 판단해서 임시 휴업을 할 수 있게 돼 있고 또 교육감이 휴업 명령, 휴교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단 예전에 신종플루 할 때는 그때 그 상황에 대비해서 내부적으로 만든 지침이었지 그게 메르스 때도 그대로 따라야 되는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초등등 교육법과 시행령에 따라 했고 특별히 초중등 학생들이 메르스에 감염될 확률이 낮다는 것은 저도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는 집단생활을 하고 있고 또 한 학생이라도 걸리게 되면 바로 전면적으로 전파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달라는 그런 학부모들 요구도 많아서 이번에 학교장과 또 교육청에서 이러한 결정을 내리게 되고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가능하다고 이렇게 동의를 해준 거라고 아마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냥 하시죠. 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때도 신종플루 지침이 아니었습니다. 일반적인 감염병 지침이 관심 주의 경계 심각일 때 휴교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일반적인 지침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신종플루와 메르스가 분명히 질환의 특성이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모든 것이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또 너무 움직이면 사후에 이거를 다음에 대처할 때 매뉴얼을 만들 때 그 시스템의 축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되도록 네, 근거에 입각해서 하는 것을 만들어 나가길 바란다라는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